안녕하십니까? 어토캐드 MEP 2022 화면 표시 관리자에 대해서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 강의가 좀 복잡하게 너무 길어져서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꾸 옆으로 빠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을 새로 만들어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 등록하는 방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레벨별로 화면 표시를 설정하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MEP 2022를 실행시켜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템플릿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템플릿이 열렸으면 A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 부분이고요. 이 뒤쪽에 B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MEP 분야의 템플릿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부분과 시트 부분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CTB와 STB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CTB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출력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STB는 레이어에서 스타일 기반으로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을 STB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TB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다 출력할 때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ACB 모델 글로벌 CTB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이 실행이 되었고요. 템플릿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타일 관리자에서 파이프 시스템을 정의를 한다든지 덕트 시스템을 정의를 먼저 하시고 라우팅 기본 설정도 다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시스템 정의는 좀 건너뛰고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표시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어느 한 MEP 분야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평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도면증 색상 선 종류라는 이 부분에서 각각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취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옵션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MEP 화면 표시 컨트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하단에 있는 요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 부분에 현재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적용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선택을 해서 객체별 표현에 파이프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화면 표시 구성 요소에 아래, 낮음, 높음, 위 이런 구성 요소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면 표시 둥고선, 단일선, 그리고 연결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이나 해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가 아래, 낮음, 높음, 위라는 요 네 개의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래와 낮음, 높음, 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 상태 바에 있는 부분에 전역 절단 평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전역 절단 평면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으로 위 범위 화면 표시가 350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절단 높이는 1400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 범위 화면 표시는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배관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400에서 레벨 0 그리고 레벨 1400 그리고 레벨 2000 그리고 레벨 3500 그리고 4000에 각각 배관을 그려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4가지 범위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낮음, 높음, 그리고 위인데요. 위 범위 하면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3500을 초과한 위쪽 부분을 위 범위로 지정을 하고요. 3500에서부터 1400을 초과한 이 사이의 범위를 높은 범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400 이하에서 0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는 부분을 낮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0 이하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아래로 정의를 했었죠. 이 상태에서 관리 탭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실행한 다음에 객체별 표현에서 아래쪽 파이프를 선택하고 평면을 선택한 다음 등고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선 종류를 숨김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해당되는 선 종류는 가상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각 레벨별로 선의 종류를 지정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선택을 해서 객체별 표현의 파이프의 평면을 지정한 상태에서 아래와 위 부분을 가시적에서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 부분과 위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면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오토캐드 MEP에서는 인면별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선의 종류라든지 선의 색상 그리고 화면 표시를 끄거나 켜서 다양한 평면 표시 형태를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서 하셨다면 모두 지우시고요.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객체별 표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파이프 부분 평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성 요소에서 단일선의 아래, 위를 끄시고요. 단일선 그래픽 위아래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구도 위아래를 끄고요. 연결구 단일선 위아래도 끄겠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셔서 단열재 부분도 아래 위를 끌 거고요. 라이즈 드롭 또 위아래를 끌 겁니다. 그리고 주석 부분도 아래와 위 부분을 끌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면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에 테스트 모델 템프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설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측정 단위는 미터법으로 주실 거고 도면층은 비조정으로 일단 선택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하실 거고요. 일단 새로 만들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명령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려서 옵션을 실행합니다. 파일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템플릿 설정으로 이동하셔서 확장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빠른 세도면 기본 템플릿 파일 이 부분에 옵슨이라고 되어 있으면 옵슨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경로가 지정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찾아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모델 템플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할 거고요.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배치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템플릿로부터 라는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템플릿에서 A22 시트 글로벌 CTV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시기 바랍니다. A1을 선택해서 확인할게요. 기존에 있는 배치는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삭제하시고 새로 만든 배치 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타이틀 블록을 삽입시켰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이틀 블록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명령행에서 오른쪽 마우스 옵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MEP 화면 표시 컨트롤에서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객체별 표현 파이프에서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세팅했던 화면 표시 구성 요소의 가시적 표시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홈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면 템플릿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시트 템프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줄 거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닫기를 하시고요. 이러면 템플릿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모델용 그리고 하나는 시트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 하단 아이콘에 새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라는 창이 뜨게 되면 프로젝트의 번호를
주시고요. 적당한 프로젝트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프로젝트의 설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그냥 닫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가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생겼고요. 이 부분에서 프로젝트에 이동을 하시면 이름과 프로젝트 번호 그리고 프로젝트의 설명이 현재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벨이라는 부분의 우측에 레벨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레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도 레벨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레벨을 아래 또는 위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인면 자동 조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바닥간의 높이를 수정하시면 바닥 인면에 대한 높이도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수정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레벨을 입력을 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프로젝트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편집 창을 클릭하십니다. 프로젝트 특성 창이 실행되겠고요. 이때 템플릿이라는 부분에 공통 모형과 뷰 템플릿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모델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트 템플릿도요. 선택하셔서 테스트 시트 템플릿을 설정하셔서 A1 사이즈를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구성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성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구성을 선택해서 구성 추가라는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면 적당한 이름을 주겠습니다. 기계실 공조배관 모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설명 부분에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레벨 부분에 해당 층을 선택하시고요. 도면 템플릿이 현재 새로 작성된 템플릿인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조 배관 파일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곳에 배관을 그려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파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시스템에서 네임각수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일반 맞대기 용접 스틸을 선택하신 다음에 광경은 300mm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면 높이를 3000으로 주시고요. 자리 맞추기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000 정도만 배관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파이프에 offset 명령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 450으로 배관을 4개를 카피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파이프의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평행 파이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렸던 파이프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파이프를 선택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3000을 이동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요. 역시 내비게이터 구성에서 새로 만들기 구성에서 구성 추가가 나타나면 기계실 냉수배관 모델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설명 부분에도 같은 이름의 내용을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실 냉수 배관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파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시스템에서 냉수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공칭 크기는 200mm로 선택하시고요. 인면은 35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1000만 그릴 거고요. offset 명령을 통해서 통과점을 350을 주고 역시 4개의 파이프를 그려보겠습니다. 4개 전체 선택하고 단열재 두께를 4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단열재 두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때 치수를 이용해서 보온재의 최종 마감 간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면 50 간격으로 더 추가로 띄울 수 있고요. 파이프, 평행 파이프를 선택하시고 진행 방향에 파이프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파이프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엔터 하시고 배관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렸으면 엔터 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하실 거고요. 구성해서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구성을 통해서 기계실 온수배관 모델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역시 설명도 똑같은 내용으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파이프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시스템에서 온수 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칭 크기는 150mm로 지정을 하고요. 높이는 4000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역시 배관을 1000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으로 그렸는데 현재 배관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전역 절단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위 범위 화면 표시를 4000으로 수정하시면 조금 전에 그렸던 배관이 보여질 겁니다. 자, 다시 단열재 두께를 40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명령을 통해서 통과점을 350을 주고 4개를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평행 파이프를 선택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파이프를 하나만 선택하시고 나머지 파이프를 선택하셔서 엔터. 그리고 역시 임으로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게 닫기 하겠습니다. 현재 공조 배관에는 냉각수 배관, 냉수 배관, 그리고 온수 배관 3개의 파이프가 그려져 있고요. 현재 일부러 공조 배관은 3000에 그리고 냉수 배관에는 3500 그리고 온수 배관은 레벨 4000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뷰 탭으로 이동하셔서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뷰 도면에 일반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 뷰 추가해서 기계실 레벨 3000 뷰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자, 설명에도 같은 내용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G라는 부분에 선택하셔서 다음을 클릭하시고 그렇게 되면 G라는 레벨에 있는 모든 파일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때 마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레벨 3000에 있는 부분만 이 화면에 보여주고자 하는데 냉수 파일과 공조 배관 파일이 현재 보여주고 온수 배관 파일은 현재 삽입되었으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이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4000은 위범위 표시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범위에서 화면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4000으로 입력을 해서 자, 배관의 3개의 레벨을 자, 모두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관리 탭으로 이동하셔서 화면 표시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성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구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올려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새 화면 표시 구성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시고요. 파이프 30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으로 이동하시면 파이프 3000이고요. 자, 여기에서 파이프 레벨이 3000인 부분만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구성으로 이동해서 맨 위 부분에 평면이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절단 평면에요. 절단 높이가 3000이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요. 3000 아래로 자, 모든 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3500 부분은 표현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400까지 표현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3400부터 0 바로 위까지 레벨 0이 있는 것은 화면에서 꺼질 거고요. 바로 0이 아닌 바로 그 위부터 0을 초과하는 숫자부터요. 3400까지 화면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적용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우리가 세팅된 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고요. 아래쪽에 상태 바에서 화면 표시 구성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파이프 3000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표시 구성이 파이프 3000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라인이 아닌 1라인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3000 레벨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른 레벨을 가지고 있는 배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 표시 관리자로 이동하셔서 자, 이번에 구성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파이프 3000을 클릭하시고
평면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파이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선이라는 부분에 파이프가 선택되었고요.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셔서 평면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평면 부분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평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단선 부분에 있는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제 레벨이 3000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뷰에서 새 뷰 도면을 선택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기계실 레벨 3500 뷰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설명은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시고요. 다음 레벨을 선택하시고 다음, 그리고 역시 파일을 선택하셔서 마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자꾸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화면 표시 관리자에 의해서 인면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템플릿에 이러한 환경 설정을 적용을 하시면 두 번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은 닫게 하시고요.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템플릿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일 유형을 도면 템플릿으로 설정하시면 이때 테스트 모델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 관리자로 이동하신 다음에 구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요. 새 화면 표시 구성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 탭으로 이동하시고 파이프 3000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맨 위 평면을 지정하시고 절단 평면에서 절단 높이를 3000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화면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끔 위 범위 화면 표시의 높이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구성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 3500 레벨을 만들고요. 구성에서 같은 조건으로 평면을 지정하신 다음에 절단 평면에서 절단 높이를 3500으로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3000을 입력하게 되면 3000부터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객체들은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을 거고요. 3900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적용하시고요. 다시 구성해서 새로 만들기 파이프 4000을 만들겠습니다. 절단 평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 절단 높이를 4000으로 입력하시고 위 범위는 적당한 높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위는 3500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3600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하실 거고요. 저장하십시오. 템플릿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배관은 그 부분이 현재 화면 표시 관리자에 설정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3000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계실 레벨 3000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오픈 창을 클릭해서 템플릿 창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모델 템플릿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모델 템플릿 파일이 삽입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구성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파이프 3000과 3500, 4000이라는 레벨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복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계실 레벨 3000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구성 탭에서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4000도 복사해서 구성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3000과 3500, 4000이 이렇게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적용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 부분은 닫기 하시고요. 3500 부분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준 다음에 다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전에 열었던 테스트 모델 템플릿 파일은 그대로 있고 새로 열린 3500 뷰만 현재 새로 열린 파일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다시 템플릿 파일을 확장해서 구성 부분에 각각의 환경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구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적용하시고 확인하실 거고요. 아래쪽에 화면 표시 구성에서 이번에는 3500을 클릭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세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평면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파이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역시 단선이라는 부분들은 체크 해제하시고요. 오른쪽에서 평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시고 확인하시면 현재 레벨 3500만 화면에 표현될 거고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화면 표시 관리자를 클릭해서 이 템플릿 파일을 다시 확장한 다음에 세트에서 평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파이프 부분에 평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왼쪽 부분에서 단선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될 거고요. 적용, 그 다음에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템플릿 파일을 열지 않고도 템플릿 파일이 수정되었을 거고요.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새 뷰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는 기계실 레벨 400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에는 이름과 같은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다음 레벨을 지정해 주고 다음 파일을 선택해 주고 마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화면 표시 구성에서 파이프 4000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템플릿 파일에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던 객체들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그 남아있는 모델을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배관과 단열재가 똑같은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열재의 색상을 바꾸셔야 되겠죠. 단열재 색상을 바꿀 때도 화면 표시 관리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현재 뷰에서 설정된, 즉 외부 참조로 가져온 이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객체별 표현의 파이프의 평면을 선택해서 단열재의 높음과 낮음 부분을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9번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요. 선 종류는 숨김 2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하시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화면 표시 관리자는 원본인 구성 파일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역시 구성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객체별 세트의 파이프의 평면을 이동하신 다음에 단열재의 낮음과 높음을 선택하고요. 색상을 9번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선 종류도 숨김으로 선택하고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원본 파일은 이렇게 표현됐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할 거고요. 원본 파일이 변경됐으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창이 뜰 거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온 이 뷰 파일도 이렇게 화면 표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거고요. 닫기 하겠습니다. 뷰 탭에서 3500 레벨을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본 파일을 열어서 역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이용해서 객체별 표현의 파이프 평면을 수정하겠습니다. 단열재의 높음, 낮음과 높음 두 개를 선택하고 역시 색상을 9번으로 바꾸시고요. 선 종류를 숨김 2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하실 거고요.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레벨이 3500이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 현재 3500이고요. 원본 파일이 수정되었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뷰 파일도 수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객체별 표현의 파이프의 평면을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부분들은 화면 표시 관리자의 구성에서 숨김이라는 부분을 수정하셔야 이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파일에 객체가 오버랩 했을 때 이 위에 다른 배관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 배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숨김이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원본을 열어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별 표현에서 파이프의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둥고선 숨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둥고선 숨기기에서 색상을 8번으로 지정을 하고 선 종류는 숨김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닫고 여기에서 외부 참조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원본 파일에서 단열재의 숨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 표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템플릿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 표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듯 하나하나 세팅을 하고 보완해 가면서 템플릿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템플릿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런 템플릿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시트 탭에서 가장 상위의 테스트 프로젝트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도면에 하위 세트를 선택합니다. 하위 세트에서 이름을 기계실 배관으로 하고요. 폴더 계층에 예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트에서 이러한 하위 세트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폴더 관리자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기계실 배관이라는 폴더가 화면에 보여질 거고요. 폴더 계층 작성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폴더 관리자에서 이러한 기계실 배관의 세트가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현재 템플릿이 우리가 세팅한 템플릿인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기계실 배관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시트를 클릭합니다. 시트 번호가 M-001로 주시고요. 시트 제목은 기계실 레벨 3000 배관 평면도라고 주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시트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이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뷰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기계실 3000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화면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화면에 사라졌죠. 자, 모형 탭으로 이동하시면 현재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로 이동하신 다음에 구성에서 현재 전혀 세팅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 이 테스트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구성 부분을 확장해서 3000 부분을 복사 해서 자, 이곳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0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할 거고요. 4000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트에도 이제 레벨이 3000, 3500, 4000이 들어와 있고요. 자, 적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클릭하고 3000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부분도 똑같이 같은 템플릿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평면 탭에서 파이프 부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자, 평면 부분은 체크하시고 왼쪽에 단선 부분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적용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트로 이동을 하시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3000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화면에 보여지지 않으면 이 뷰포트 안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화면 표시 구성을 3000으로 바꾸시고 아래쪽에 있는 뷰포트가 잠겨 있는 것을 해제한 다음에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하는 스케일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뷰포트 밖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레벨별로 평면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별로 평면도가 필요하시다면 각각 구성에서 시스템별로 배관의 모델링이 되어 있으므로 뷰에서 그 뷰만 가져와서 주석을 작성하고요. 자, 그 작성된 뷰를 기준으로 해서 시트에서 다시 외부 참조를 가져오면 원하는 시스템별 평면도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좀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므로 중간에서 끊기도 그렇고 해서 한 번에 끝까지 화면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손에 익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쉬워질 겁니다. 쉬워질 때까지 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트 최종 파일에서 레벨별로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끊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옵션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을 실행하시고요. MEP 화면 표시 컨트롤 부분에서 요 바깥쪽 간격 적용과 안쪽 간격 적용을 해제하시게 되고 적용해서 확인하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숨겨진 부분들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옵션은 각 파일별로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런 시트 템플릿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을 하시면 깔끔한 도면들이 출력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